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17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죠. 나스닥이 22평과 122평이 맞물리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칫 밀려 내려 가지고 확장형 패턴으로 가면 골치 아프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미국 시장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가 약간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지금 점점 수렴하고 있으니까 이 흐름들이 어디로 터지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위로 막 폭발적으로 터져 나간다라든가 이런 흐름보다는 잘해야 쌍봉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이 프로그램 매도가 너무 많이 쌓여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전 흐름에서 약간 에코프로 형제는 저점, 단기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나왔기 때문에 뭐 저희 가족분들께도 괜찮다,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수가 오히려 그걸 깨는 거 보고 조금은 놀랐습니다. 왜냐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그 코스닥 기준으로 대장이 저 자리를 만들었다라 그러면 대치적으로 지수도 같이 지지받는 게 통상적인 패턴인데, 지수는 오히려 고점으로 깨고 내려갔다가 막판에 올라왔죠. 증권이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찌 되었거나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프로그램 매도가 저렇게 지나치게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종목을 압축하더라도 가급적이면 2차 전지의 사총사, 예, 이 메인 종목들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지금 코스닥이 또다시 806자리를 뒤졌는데 2차 전지가 주도주로 나서야지 시장의 분위기를 점점 바꿔갈 것이다. 즉 이전에는 쟤네가 움직이면 비이차전지가 뭐 떨어지고 뭐 이렇게 약간 역의 상관관계를 고민했었는데, 지금의 흐름은 그게 아니라 누구라도 먼저 살아야지 다 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뭐 그간의 전략들은 계속 지금 스탠스 유지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미국 국채금리를 조금 보게 되면 30년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수렴을 하고 있죠. 과연 이 자리에서 딛고서 올라가서 쌍봉을 만들러 올라가는가, 아니면 여기서 꺾이는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꺾이는 게 조금 더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 그대로 이 국제금리 자체가 비정상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측한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TMF나 이런 것들을 진입할 때는 손절을 고려하지 말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30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그렇게 크게 고민되지는 않지만,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박스를 좀 만들고 있는데, 요 자리에서 치고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뭐 중요할 것이다, 이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나마 빅6의 흐름이 어제는 장 출발하기 전에는 전부 하락이었는데, 막상 장 출발하고 나서는 모두 양봉을 만들어내고, 애플만 살짝 하락이고 나머지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네, 다우도 이제 122평에 근접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나스닥이죠. 여기서 자칫하면 이런 식으로 확장형 패턴으로 갈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패턴이 안 나와야 되고, 지금의 이 120평짜리를 딛고서 반등.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계속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여기서 여기 반등과 여기서 여기 반등은 전혀 이제 이 상승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반등할 때마다 또다시 눌림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아쉬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거나 시장이 122평을 딛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뭐 4,300 라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저렇게 버티게 되면 또다시 일목, 그 다음에 맥스로는 뭐 4,500 요런 자리를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종목 하나 이야기 드리면 데이터 도구입니다. 최근에 뭐 종목들 별로 이야기를 못 드리고 있죠. 그럼 그거는 뭐 시그널에 많이 걸려드는 종목들이 없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원래 이렇게 W 파동으로 올라가는데 한 번 더 눌러주는 모습,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들어가는 게 타점이에요. 30분의 흐름이 계속 저렇게 해서 움직일 텐데, 그쵸? 이렇게 보시게 되면 30분의 흐름이 타고 또 이탈했다 또 타고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90불 라인 아래이고 그다음에 컷이 86.7불 라인 이탈 컷을 건다라 그러면 지금 구간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단기 목표가 이 120평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20평 뭐 요렇게만 노려도 괜찮겠지만, 저는 여기보다는 일목자리 요런 자리를 누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제 만들어진 이 꼬리는 증권이 만드는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크게 신뢰가진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거나 시장에 이 2차 전지라는 그 주도주를 꼬리를 쫙 만들어 내면서 양봉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든 시장 전체 분위기적으로든 반등의 흐름의 기조를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풀 음봉으로 끝났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우울할 뻔했거든요. 왜냐면 시장의 자체의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꼬리가 달리고 그 미국 시장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적당 수준 반등을 해 주게 되면, 일단 중요한 거는 22평이겠죠. 이 22평 자리를 에, 만났을 때 얘를 다시 돌파해서 딛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또다시 맞고 떨어지느냐. 사실은 이렇게 꺾일 때 최소한 22평 닫고 꺾였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건 좀 아쉽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오게 되면 코스닥에게 여전히 기대하는 패턴은, 그쵸? 이 806 자리를 딛고서 요 날개를 같이 만들어 주는 거, 요 구간만 나온다라 그러면 끝까지 2차 전지를 노리셨던 분들은 최소한의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22평 떨어지는 각도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요때랑 똑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다.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결국은 2차 전지 말고는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왜냐면 지금 프로그램 매도와 공매도가 워낙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돌아서야 된다. 아니면 기관이 좀 도와주던가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겠다.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오전 시황과 종목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